사실 중도와 과학을 지금 이번에 처음 사실 불교계에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이걸 딱 용감하게 이 주제를 택한 적이 사실 없거든요. 근데 지금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가볍게 시작을 했다가 이런 게 계기가 돼서 또 좀 더 깊은 그런 견해를 가진 그런 분들이 이런 논의들을 앞으로 계속 더 활성화해 가리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이번 그 모임 때문에 준비를 하면서 이 불교에서 찾는 그 진리와 과학에서 추구하는 진리, 이것이 사실은 같지는 않습니다. 예, 방법론도 불교에서는 깊은 직관을 가지고 주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깊은 직관을 가지고 어떤 것에 도달하고, 과학에서도 물론 직관도 사용합니다만은 현실에 가장 적절한 방식을 자꾸 추구하면서 점점 더 깊이 들어가는데, 이 과학에서는 우주가 실제로 어떠한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쪽으로 가면서 상당히 많은 이해를 얻었습니다. 정말 한 50년 전만 해도 제가 과학 공부를 시작할 때만 해도 전혀 몰랐던 우주의 모습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138억 년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1억 년의 오차를 가지고 우주의 나이를 재고 있고요. 그 안에 어떤 현상이 처음에 어떻게 이루어져서 어떻게 변해 나가고 현재는 어떻게 가고 있다 하는 것을 굉장히 신빙할 만한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리고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리고 이제 거기서 우리 돈에 이런 것을 우리가 찾아내고 있는데요. 불교에서는 사실은 그런 전통이 아니죠. 그러나 나름대로 자기의 그 심령을 통해서 심적인 어떤 깊은 그 체험과 동시에 통찰을 통해서 중요한 깨달음에 도달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놀란 거는 그 방법이 신통하게도 비슷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도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번에 처음 조금 깊이 살펴봤는데, 이 중도의 진리가 정말 놀랍구나. 그래서 불교에서도 결국 근본적으로는 같은 방법을 쓰고 과학에서도 같은 방법을 쓰는데, 결국 그것이 똑같은 대상을 연구하는 건 아닙니다. 불교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주에 138억 년이라는 답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건 과학을 통해서 나오는 거고요. 근데 불교는 그러면서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뭐냐 하는 거에서 명쾌한 답을 가지고 오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함부로 그냥 아무거나 머릿속에 떠오른다고 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불교는 불교 나름대로 몇천 년을 걸쳐서 그것이 도달한 지혜의 알맹이다. 근데 그 방법이 놀랍게도 현대과학의 방법하고 흡사하기 때문에 현대과학에서 이런 놀라운 것을 이뤄낸 걸로 보면 그 방법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면 이게 나올 수가 없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걸 굳이 얘기하자고 그러면 지금 AI라든가 지금 우주에 굉장히 멀리까지 가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고요. 우주의 사진을 엄청나게 정밀하게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의 각 시기의 모습을 지금 그 외계에 나와 있는 망원경을 통해서 다 찍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몇십억 년, 몇백억 년 전에는 어땠다. 왜냐하면 그때의 상황에서 떠난 빛이 지금 오는 게 있어요. 제일 오래전에 온 빛은 130억 년 전의 빛이 지금 도달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130억 광년 밖에 있는 물체를 보면 그 모습은 130억 년 전의 모습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쫙 다 모으고 있습니다. 이건 참 엄청나게 놀라운데,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파악하고 그 안에 우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식으로 구성이 됐나 하는 것도 상당히 이해를 하고 있어서, 나는 정말 어떤 세계에 있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과학이 말해주는 답을 통해서 나를 의식하고 있고, 동시에 우리 그 주관, 내 마음 깊은 속에서부터 떠오르는 또 지혜를
불교 쪽에서 찾아내고 있기 때문에 이거 둘이 결합을 한다면은 우리가 정말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문명을 이끌어가야 살 길일까? 아까 그 활성 스님이 아주 정확하면서도 단순한 답을 주셨죠. 우리는 욕심을 줄이고 자족할 수 있으면 된다. 사실은 현대 문명이 그걸 못하고 있어요. 이런 답이 있고 동시에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속에서 우리가 지금 기후 변화 뭐 등등 얘기하지만 이 과학에서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말하자면 온실 그 가스가 얼마만큼 올라가고 그게 얼마만큼 올라가면 온도가 얼마만큼 오를 거고 온도가 얼마만큼 오르면 기상 변화가 어떻게 변할 거고 하는 것은 이미 다 벌써 몇십 년 전부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뭐 귀담아하면 안 듣는 건데, 그리고 그 방법은 우리가 욕심 줄이면 되는 거다. 이것이 결합돼서 이 시대의 사람들한테 이것이 잘 전달이 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런 모임을 통해서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며 이것이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방법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이것을 찾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욕심 줄이는 거, 줄이고 자족하는 거. 우리가 욕심 줄이면 트럼프 씨도 욕심 줄일까요? 네, 맞아요. 이게 각각 이제 국민들이 욕심을 줄이면 또 우리가 다 표니까요. 또 우리가 뽑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분들도 욕심 따라가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정말 구체적인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우리 교수님 아까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편하게. 예, 저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 이 포럼에 참여하면서는 정말 그 활성 스님께서 기대하신 그 내용도 있으실 거고 제 나름의 생각한 것도 있었기에 현대의 지금 과학이 특히 제가 연구하고 있는 뇌에 관련된 과학이 어디까지 왔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초반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시작하는 사람이고 사실 연구를 해왔지만 참 아직은 초보자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 연구를 해 나가야 할까라는 쪽으로 사실 중점을 뒀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참 조심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제가 모든 과학을 질문자의 말씀처럼 제가 공학까지 알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분야는 그리고 그 지식은 참 미미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과학은 이렇게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에는 저는 불교도 사실은 잘 모르는 사람에서 그렇게 말 한마디를 던지는 것이 참 큰일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과 제가 마음가짐을 앞으로는 과학을 할 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다시 다잡는 것에 그 기회로 이 포럼의 발표로 섰습니다. 사실 정말 그 두 번째 그 코멘트 주셨던 그 분의 말씀처럼 또 활성 스님이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의 과학에 있어서는 많은 기술들이 더 우위에 있다라는 거 저도 사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는 스스로 우리 자문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스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가 그 지금 좌우로 나뉘어져 있는 그 막강하고 위대한 에너지를 우리 인간에게 자신에게 환경을 위한 그런 소욕지족이라는 에너지로 투자를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저도 과연 내가 편리하게 살고 싶고 질병에서 해방되고 싶고 고통받지 않고 싶다라는 그 마음에서 얼마만큼 자유로운지 그리고 그 마음이 그 탐하는 마음이 과학 자체가 아니라
기술에 더 집중하게 만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번에 이 포럼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읽지 못했던 여러 가지 고요한 소리에서 펴낸 책자들도 읽으면서, 그리고 스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담으면서 인간의 근본의 질문을 둔 과학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말씀하셨던 질병은, 고통은 잃어버리는 것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이다 라는 것부터도 저희는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요? 모든 지금 의학과, 제가 속해 있는 의과대학의 의대 교수로서, 그리고 뇌를 연구하는 과학자로서, 과학기술자가 되지 않으려고 무단히 노력을 합니다. 과학자로서 질병, 단순 질병의 퇴치에 그런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 과학, 정말 인간이 무엇이고 자연 현상이 무엇이고 왜 벌과 나비는 저렇게 날아다니고, 이런 자연과학을 이해하는데 사실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현직에 있는 이 과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정부에서 주는 연구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연구비가 주로 질병을 퇴치하겠다, 질병을 극복하겠다, 질병을 낫는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많이 쓰겠다, 이런데 좀 집중이 되어야 연구비를 참 받기가 좋은 환경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여러분들의 다 바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순순히 그냥 과학자, 저희 한 사람만 바뀌어진다고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또한 나는 누구이고, 내가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난 어떻게 살아야 하고, 내가 갖고 있는 질병이 무엇이고,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저도 질병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받아들이는, 마음 챙김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그 자세부터도 다 같이 함께 시작을 해야 된다고 감히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조금 첫 번째 질문에서 AI 말씀하셨던 분도 참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코멘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 걱정하는 바는, 정말 아까 보여드렸던, 마무리 시간이 짧아서 짧게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여러분들과 공감을 하고 감정을 느끼는 이 모든 신경 회로와 이런 것들이 다 코딩이 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저런 감정을 느낄 때는 A, B, C라는 뉴런이 이런 순서로 활성이 돼. 이렇게 이제 점차 신경 회로까지 알고 뇌 지도까지 만들어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게 AI라든가 아주 그런 부분에 적용이 될 때 인간의 편리를 위한, 편리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체를 이해하는 데 적용이 되면 참 좋겠구나. 말은 이렇게 쉽지만 그게 무지 어려울 겁니다. 네, 그것을 생각하는 그 자체가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간 자체, 자연 자체에 대해서 과학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들 공감해 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과학자들이, 과학기술자들이 되는 이유도 정말 적절하게 현실적인 이유도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진짜 구체적인 질병에 관한 연구가 아니면 연구비 수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카이스트에 계시는 과학기술 하시는 분들도 구체적으로 어떤 기기를 발명해가지고 이게 상품화되지 않으면 연구비 따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효과가 없으면 진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과학기술자들이 그런 비판을 받는 것도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제 아쉬운 점이 있지만, 이 과학기술대학에 최근에 어떤 일들이 지금 바뀌고 있는지 그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카이스트에 들어가기 전에
카이스트의 핵심 가치가 두 가지였습니다. 한국에서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만든 과학기술 대학입니다. 저기 홍콩 과기대, 싱가포르 난항공대, 일본 과학기술대가 다 카이스트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만든 대학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순서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를 면밀하게 1년 동안 한 100여 명의 외부 그리고 내부 그 전문가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핵심 가치 두 개만 가지고 47년간을 버텨왔던 거예요. 첫 번째 가치가 챌린지, 도전입니다. 두 번째 가치는 크리에이티비티, 창의력입니다. 그래서 뭔가 하긴 했어요.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데 이게 정말 인간을 위한 것인가? 그리고 이게 정말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이 과학 연구와 과학 기술이 쓰여졌는가라고 하는 굉장히 심각한 자기 반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총장님께서 들어오셔가지고 새로운 가치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 케어입니다. 케어, 배려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배려와 타인에 대한 똑같은 나한테 배려하는 만큼 똑같이 배려하는 이 문화가 없이는 4차 산업혁명, 이 과학기술만 가지고는 도저히 인류 문명의 위기를 구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작년부터요, 대대적인 변화가,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혁신의 물결 속에서 명상과학연구소가 초대가 된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을 거기 초대한 겁니다. 그거는 뭐냐? 그 사람들이 처음에요. 카이스트에서 명상과학연구소를 세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근데 지금요, 1년 반이 지난 지금은 진짜 혁신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변화가 시작되는구나. 이런 공감대가 서서히, 아직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서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종단 이제 질문 여기 또 하나 이제 마지막 질문 주셨는데요. 교육과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종단이 지향해야 할 교육의 바른 이념은 견해 이념은 무엇이어야 하는가요? 그다음 불교대학 기초 그 학당 프로그램 등은 교육 내용은 어디에 중점을 둬야 하고 지금의 의식과 기도 어떻게 연결해서 수행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스님 질문하고 겹해서 사실은 우리 스님들이 이제는 정말 그 진지한 과학 공부 이게 돼야 되는 시대가 이미 도래했습니다. 옛날에는 주변 학문들을 다 같이 공부했는데 지금은 과학도 스님들이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사실 제가 몇 년 전에 달라라마씀 뵀을 때 에머리 대학의 유수한 과학자들을 인도 남부 그 티베트 센터에 초청을 해서 스님들을 본격적인 과학 교육을 시키는 그게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통찰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분들은 많은 과학자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제 그 불교 지성들도 그쪽에 깨어나지 않으면 소통 자체가 잘 안 되니까 그런 이제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불교 대학이든 승가 교육의 내용이든 아까 교육 원장 스님 오늘 계시면 참 지금 이 자리에 계시면 좋은데 이러한 것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례적인 자리에서 그 스님 제시하신 물질과 정신이 불이성, 불이 중도적 관점 이런 걸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 닫혀진 이 공간에서 정말 전문가들 모시고 이틀이고 3일이고 뭐 계속 토론을 하면서 탐구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 질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 네, 저는 이제 그 물리학을 하기 때문에 물질 세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는데요. 근데 거기서 내가 풀 수 없는 물리학으로 풀 수 없는 딱 한 가지 문제가 걸립니다. 나라는 게 뭐냐 이거죠. 근데 물리학에서는 쭉 나가다 이퀄 나는 안 나와요. 근데 나가 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있는데 내가 물리학을 통해서 할 수 없다. 이런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사실은 몇십 년을 두고 고심을 해온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드린 그 불교의 그 중도라고 하는 지혜를 보면 물질이냐, 그것도 극단이다. 또 마음이냐, 그것도 극단이다. 그러면 중도의 길은 뭐냐? 그래서 이제 제가 찾은 거는 우리 뇌 속에 있는 모든 것도 다 과학으로 연결이 돼요. 뭐 오늘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신경세포도 다 물리법칙에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다. 마음과 나라는 주체는 하나인데 하나의 양측면이다. 외부로 볼 때는 물질이고 외부에서 볼 때는 물질밖에 안 보여요. 근데 나는 내가 돼봐야만 아는 내부에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내부에 느끼는 것이 나고 밖에서는 아무리 봐도 미산 스님 아무리 말씀 들어도 제가 볼 때는 미산 스님의 몸하고 물리적인 것밖에 안 보여요. 단 내가 나라고 느끼는 것과 미산 스님이 나라고 느끼는 것이 다시 내가 이러니까 미산 스님도 이럴 것이다 해서 그 말하자면 서로 소통은 되는데 나를 느끼는 건 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물질 내부에서 자체를 파악하는 것이 나다. 그래서 내적인 측면과 외적인 측면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하는 것이 제 잠정적인 결론이거든요. 네. 혹시 참고가 되시면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굉장히 아주 저도 바로 공감이 됩니다. 특히 명상과학 지금 이제 명상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면서 1인칭 관점, 내가 나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내 경지를 보는 거, 이걸 1인칭 관점이라고 합니다. 2인칭 관점은 비슷한 경험을 한 구루, 스승이 내가 한 경험을 들어보고 나하고 비슷한 경험을 했네 하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너와 나 사이의 이야기만 가지고 이걸 과학화됐다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3인칭 관점을 설정합니다. 3인칭 관점은 기기를 대가지고 측정해보고 재보고 찍어보고 호르몬 측정을 해봐가지고 진짜 변했네? 그러면 이게 과학적으로 명상이 효과가 있다. 또 이런 기제에 의해서 했다라고 검증을 한 거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이제 내가 경험한 것은 나밖에 몰라요. 근데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 하면 인정을 해줘서 그냥 소통이 되는 거죠. 근데 제3자가 이걸 검증하지 않으면 이거는 진짜 과학 영역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예, 이야기가 더 많이 길어질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오늘 종합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활정 스님의 마지막 정리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는 절차상 또 필요하겠죠. 그런데 제가 할 말씀은 뭐 그냥 감사하다는 말씀 말고는 할 게 없네요. 다만 조금 이제 경위를 또 앞으로 계획을 조금 생각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중도와 과학 참 어려운 제목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여기 아까 올라올 때까지 마음을 못 정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이래 생각해도 저래 생각해도 그 중도 과학, 중도는 또 과학은 한 가지 공통되는 점은 지금 이 지구 인류를 이끌고 있는 내지는 인류의 의지처가 되고 있는 두 요소다. 그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그러면 중도와 과학이 두 요소인데 협업이 가능할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면 차라리 과학과 불교와 과학이라고 했으면 뭐 두 카테고리를 어떻게 좀 뭐랄까 조화를 시킨다 할까 협동하도록 하는 것도 학문 대 학문이니까
어떻게 보면 과학 불교도 학문적 측면도 있거든요. 그 학문적 측면과 그리고 과학이라는 학문과를 접합을 시킬 수 있겠는데 중도와 과학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럼 중도가 이게 학문이 되는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뭐 중도를 깊이 생각을 많이 안 해봐서 그런지 뭐 어쩐지 모르지만 중도는 하나의 실천 분야지 그게 어떤 그 과학적 연구의 대상은 좀 안 맞다고 봐요. 즉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과학과 중도. 예를 들면 뭐 중도와 기술과학 하면은 조금 모르겠어요. 방금 뭐 기술과학 말씀이 나오니까. 그런데 과학 하면 아주 광범위하고 어떻게 보면요. 과학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원시 시대부터 과학은 참 그야말로 인류가 합리적 사고를 하기 시작하고부터는 과학은 항상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합리적 이전에도 있어요. 예를 들면 주술로 병을 고친다? 그럼 그게 과학인가 아닌가? 그것도 과학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합리적인가? 그 조금 의문의 여지가 있죠. 그래서 참 어려워. 과학이라는 건 너무 광범위한 겁니다. 그리고 사이언스라 하잖아요. 모든 학문 다 사이언스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학문이 다 사이언스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암묵리에 자연과학 그것도 근대 한 200년 동안 발달한 서양의 과학, 자연과학 그걸 막 과학이라고 하자 하고 이제 암묵리에 합의해서 그래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이제 쭉 전개되고 있다고 봅니다. 중도와 과학이라는 테마는 막 그 자체부터가 대단히 말하자면 어려웠기 때문에 오늘 발표하신 분들도 고충이 많았을 겁니다. 제가 많이 겪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참 어려운 테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괴롭힘을 드렸는데 실제로는 이거 제가 정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 고향소리 그 기획팀이라 할까? 기획 준비를 하는 몇몇 분들이 이사님들이 주로 모여서 테마도 정하고 또 발표자도 정하고 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나는 저 시골에 사니까 사실 몰라요. 서울에서 뭐가 돌아가는지. 그렇다 하는 대강 그냥 중간 이야기만 듣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나더러 또 뭐 중도와 불교와 중도에 대해서 정했으니 와서 또 뭐 발제 법문을 하셔. 참 고향 소리를 창건해서 뭐 어떤 뜻에서 자꾸 끌어가는 입장에서는 끌려가는 소처럼 끌려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럽시다. 그런데 막상 내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중도 참 어떻게 보면은 실천적인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한정적인 것인데 과학 너무나 큰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야기를 하라는 것인가? 어떻게 저 감을 잡을 것인가? 그래서 뭐 그런 이제 애로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발표하신 분들도 똑같이 그런 애로를 아마 겪었을 것이고 그 점은 앞으로 우리 기획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세심하게 예를 들면 중도의 범위와 비슷한 범위로 어떤 뭘 잡아서 그렇게 좀 해주면 모두가 생각이 정리가 쉽게 안 되겠나. 내가 얼핏 들으니까 다음에는 뭐 중도가 경제?
어때요? 그렇죠? 그것도 조금 글쎄 과학보다는 경제는 확실히 좁아요. 경제학이니까. 그래서 좁으니까 되긴 되는데 뭐 그런 점을 좀 고려해서 앞으로는 예를 들면 뭐 현대 자본주의 경제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좀 잡아주면 훨씬 발표하시는 분들도 쉽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중도는 참 중요한 테마입니다. 어쨌건 간에 불교 중도 빼면 뭐가 있어요? 그렇죠? 불교가 초전법륜에서 시작된다면 초전법륜의 첫 마디가 내가 깨달은 바는 중도다 이렇게 나오는데 즉 부처님이 중도를 깨달으면서 불교가 시작된 건데 그래서 그거는 사정제, 팔정도 모든 그 삼전 12상 이런 이야기로 쭉 전개해야 되는 아주 참 중요한 계기인데 그 중도를 돌아보면 역사적으로 초기에 부처님은 중도를 굉장히 좀 중요시해서 중도적 팔중도를 해서 팔중도 안 들어가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 방법이자 키이자 그게 팔중도예요. 그런데 제가 과문한 탓인지 내가 뭐 이 불교사를 전공하는 사람 아니고 하니까 또 그런 책을 내가 게을러서 읽지도 않아요. 하니까 모르긴 하지만 얼핏 이래 보면 인상이 부처님에게 그렇게 중요했던 중도가 뒤에 내려오면서 자꾸만 좀 희석되고 변질되는 느낌을 금치 못합니다. 당장 대승불교에서 중도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거는 용수보살의 팔불중도거든. 그럼 우리가 팔정도 중도와 팔불중도가 같을까? 다를까? 하나는 굉장히 구체적 실천적인데 예를 들면 정어 실천적이에요. 그런데 팔불중도에 가면 불일불이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철학화 돼버려요. 그러한 걸음에서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뒤에 내려오면은 점점 이제 춤을 춰요. 아마 유식에서 불교 중도를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유식 중도. 그런데 구사론 같은 데는 아예 중도가 말이 안 나온다고 그래요. 그럼 구사론은 얼마나 중요한 경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건 중도가 안 나온다고 그래. 내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고 학자들이 확인한 바야 그것도 책임 있는 발언을 하는 분의 발언을 빌려보면 그렇다고요. 즉 중도가 사라져요. 한국 불교에서 중도 이야기했어요? 네? 아까 유로 선생님도 뭐 말씀하시던데 대성경 불교에서 중도가 없다는 이야기죠. 중도에 관심이 별로. 그리고 중도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도 별로 없고 중요는 생각해도 안 해도 되는 한가한 이야기고 중요한 거는 깨달음이고 그럼 뭘 깨닫느냐? 부처님은 중도를 깨달는데 우리는 뭘 깨닫느냐 하면은 조금 좀 범위가 넓어져 버리고 좀 애매해서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형편이니까 말하자면 중도 입장에서 보면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홀대를 받거나 외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중도를 되살려야겠다. 중도를 불교의 핵심에다 갖다 놔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런 포럼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건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중도와 같이 중요한 문제가 그렇게 몇 번 포럼 한다고 해결될 것 같으면은 아예 문제도 아니죠.
이 시작이고 오늘 여러분이 이래 들어보셨지만 뭐 알듯 말듯 하죠. 솔직히. 왜 그 중도와 연결이 되는지 참 어렵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자꾸 이제 모색을 해 나가야죠. 그래서 앞으로 지금 내가 이 기획하시는 분들 말씀을 간접적으로 요약해 바를 조금 더 건데 앞으로 뭐 말하자면 여기에서 하는 이거는 이제 어떻게 공식 행사고 이 공식 행사는 이제 3번이면 족하니까 또 사실 이 경비도 많이 들고 고향소리로서는 이 경비 감당할 능력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만하자. 그래 뭐 이까지 한 것만 해도 장하니까 우리가 할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우리 회원님들의 그 참 성금에 위해서 겨우 유지를 하는 식으로 어렵사리 했는데 그걸 계속 할 힘은 없거든요. 그래서 3번으로 끝내고 그리고 다음에 그러나 중도의 문제는 참 중요하니까 안 할 수 없다. 그래서 북여지책으로 역경을서 하자. 그래서 포럼을 계속하면서 이제 중도와 경제 문제도 한번 다뤄보고 뭐 앞으로 아마 정치 문제도 다루고 뭐 별거 다 다뤄볼 생각일 것 같아요. 왜? 의욕이 강하거든요. 욕심이 많거든. 소욕이 아니라 대욕이요. 그야말로. 그런데 우리 회장단부터가 뭐 그렇게 대욕에 꽉 차서 그냥 밀어붙이겠다는데 좋은 뜻인데 불교가 뭐 사실 그런 거 안 하면 뭐 합니까? 중도 해야죠. 그야말로 그건 해야죠. 그래서 이제 아마 내년에 뭐 날짜는 아직 뭐 모릅니다. 뭐 역경원에서 일단 계속 맥맥을 이어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나도 좀 뭐 여러 가지로 힘에 부치고 하니까 누군가가 이제 좀 주제 발표도 해주고 그래서 뭐 좀 더 젊고 힘찬 그런 집회를 하게 되기를 저도 빌겠습니다. 마무리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이런 일을 이렇게 뭐 방금도 말씀한 기획에 있어서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우리 기획팀을 위시해서 고향소리 이사님들 또 고향소리 그 관여한 회원님들 모두에게 참 감사의 인사를 안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도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감사의 격려를 받고 아마 힘이 나서 앞으로 우리 이사님들 더 열심히 잘 하실 겁니다. 그리고 뭐 제가 또 드릴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그만 그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